Jumlah Samacak sama cika pangpang kumai dan kini cetik guru. Tengah ini rian kucun jenek, rian empi kucun jenek. Cho, 녀. 먼저 쩌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쩌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각형 안에 내가 자음 한자를 여기다 꼬린시킨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써야 되고요. 나중에 백지에다가 글씨를 쓸 때는 이 모는 문품 사각형이 없다 하더라도 그 백지에 이 사각형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거를 그대로 그 사각형 안에 그려넣는다 생각하면 아마 효과는 똑같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쩌를 쓸 때 역시 전체에 이 사각형의 반을 나눠서 이 반에서 약간 위쪽에서 한 칸의 반절 정도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체 한 8분의 1 정도를 내려놓고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호를 그리는 거죠. 호를 이렇게 호를 그리고 그 다음에 끊지 마시고요. 그대로 위로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반절까지. 네, 자, 이런 모양이 됐고요. 다른 것과 달리 대칭으로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이만큼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위에서 시작한 이유는 나중에 완성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매듭, 꾸오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쭉 왔어요.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 꾸오이 이 머리가 실제로 그려보면 작게 그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분들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머리 부분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라고 할 때 그 네 칸 중에 25%인 한 칸을 차지하는 정도의 크기로 그려져야 균형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6단꼬리 공부하셨죠? 네, 6단꼬리는 45도로 올라가면서 또 내려오고 올라오면서 내려오고 삐치면서 끝나는 6단꼬리를 위에다 그려놓는 겁니다. 6단꼬리의 기준점은 바로 여기 4분의 1로 나눈 점들을 기점으로 여기에서 약간 빠져나갔다가 여기까지 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시 떨어지고요. 이 지점, 교차 지점. 이렇게. 다시 45도로 쭉 올라가서 45도가 조금 넘겠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쩌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아래 글자 쩌를 그려보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여기 위 칸 한 칸은 불가침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여백으로 살려주셔야 되고요. 쩌를 쓸 때는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약간 뉘어진 듯한 느낌을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뉘었다, 옆으로 이렇게 약간 뉘은 모습 이런 것을 트랙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정직하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이렇게 빵듯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쪽으로 누운 거죠. 그죠? 이렇게 쪄자를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누워두시고요. 꾸어이 이 매듭이 완전히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만 뚫어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쪄자가 완성이 됐고요. 다음엔 처자입니다. 처자를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만약에 이 처자를 한국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도 혀가 아마 입천장 쪽에 약간 입천장 쪽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인데, 이 캄보디아의 혀가 아래쪽에 바짝 붙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마치 물을 한 모금 머물고 어떤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혀와 처는 밝은 소리이기 때문에 혀 복부만 안쪽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앞니 뒤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앞니가 이렇게 있고 입천장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바로 여기 이 지점 소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를 부딪혀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의 소리가 바로 밝은 소리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두운 소리라고 하면 여기 입천장이 있고 여기 목젖이 이렇게 있을 때 소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바로 이 입천장과 그 목젖 사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의 소리. 그러면서 안쪽이 벌어지면서 무거운 소리로 이렇게 음색이 좀 어두운 소리라 할까요? 어두운 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캄보디아의 모든 자음과 모음의 소리는 이렇게 밝은 소리인 뿌억 라고 하는 부분과 또 이렇게 어두운 소리인 뿌억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말하면 소리가 어디를 통해서 나오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그냥 이렇게 어두운 소리, 밝은 소리, 어두운 소리,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한글로 표기한 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소리입니다. 다른 소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쪽에서 나오는 소리냐 아니면 뒤쪽에서 나오는 소리냐, 이것만 잘 구분 지시는 상당히 가까운 캄보디아의 모음 자음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처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정도 내려온 다음에 돌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돌기가 바깥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와서 일단 범위를 벗어났다가 여기에서 바로 뚝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뚝 떨어져야지 이렇게 비스듬히 옆으로 가면 안 되고요. 뚝 떨어지자마자 바로 또 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돌아서 뚝 떨어지다가 바로 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많이 다르죠. 그죠?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옆으로 쭉 가줘서 나머지는 호를 만든다는 기분과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 몸통 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꼬리 부분을 이렇게 올라가서 똑같이 이렇게 잠깐 나갔다가 쭉 올라가서 내려오고 다시 45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듯 하다가 삐쳐주는 겁니다.
됐죠? 예, 처가 윗글자 처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랫 글자는 여기 쩌처럼 쩌보다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머리 부분 짝 안에 버리고 여기 아래쪽만 그대로 이만큼 50%만 몸통 부분만 써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써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떨어져서 돌기를 바깥쪽으로 만들고 뚝 떨어졌다가 다시 바로 꺾여서 볼을 만든 다음에 쭉 올라가서 이렇게 머리 부분을 완성해주면 증, 쳐, 보람 녹음을 부르고 있는 소리 혀가 절대로 위쪽으로 있으면 안 되고요. 혀가 바닥 쪽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안으로 오그라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요.